자, 한겨레 신문 오늘자 기사입니다. 검찰 이재명 은수미 조폭 연루 문건 내용 부인.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기사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나중에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선거 기간에 나왔던, 그리고 SBS 방송에서 어떤 루머의 근거로 잡았던 문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은수미 조폭과 관련이 있다. 이게 저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뭔가 싶어가지고 자세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보시면 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겨레 신문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처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게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SBS 방송에서 다루었던 어떤 조폭 연루설의 근거가 되는 이 문건 자체가 경찰에서는 모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먼저 끄집어내 봤습니다. 자, 이걸 왜 끄집어내냐 하면,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무엇을 한다, 저 사람은 무엇을 한다, 다들 말들은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한 걸 봤냐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아니 나는 본 게 아닌데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고, 그런 카드라 통신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이재명 지사님과 은수미 시장님의 글을 먼저 끄집어내었고, 이와 유사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그 내용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잘 모르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자, 신돈. 이 글은 한국 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흔히 우리가 고려 말의 요성 신돈이라고 부르는 인물에 대한 평가와 어휘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드라마나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신돈이라는 요성이 고려 말에 나타나서 정치권의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했고, 그로 인해서 사회가 어지러워졌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도 신돈에 대한 평가에, 그럼에도 이 사람 때문에 성균관이 중건되고 학생들이 중용되어서 신진 세력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되었다라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한 구절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문구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 정말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신돈, 정말 그런 신돈이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었다면, 그렇게 방탕하고 그렇게 온갖 욕구에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이렇게 학문을 중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그거는 상당히 의외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상식하에서 생각해 본다면 왠지 대척되는, 그리고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기이한 행동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고려 말의 요성 신돈에 대한 평가는 역사 속에 많은 위정자들과 역사학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인물상입니다. 그 사람이 그 시대에 무엇을 했는가, 그 행적을 놓고 그 사람을 평가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외에 요 근래 한참 거론되었던 또 다른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자, 누구냐? 라스푸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정 러시아, 지금 현 러시아 이전, 예전 소비에트 연방 이전에 제정 러시아 공화국의 요성으로 불렸던 라스푸틴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신비주의자로 흔히 분류되면서도 마치 우리나라 고려 요성 신돈처럼 러시아가
망하게 하는 원흉격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라스푸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하에 촛불혁명이 일어났을 때 최순실, 최태민 일가에 대해서 흔히 대한민국의 라스푸틴이라는 평가를 외신 기사들에서 종종 볼 수 있었고, 국내 언론에서도 그런 형태로 인용하는 그런 글들을 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사들도 마찬가지고 라스푸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는 그런 내용밖에 안 될 것입니다. 라스푸틴에 대해서는 저도 예전 어릴 때 본 책 한 권이 답니다. 이 사람은 현대 마술사의 큰 핵을 끈 그런 인물이고, 또 나름 신비주의자들, 신지학 계열에서는 나름대로 좀 숭상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르친 내용 중에 아직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련을 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예전 고대 요가의 방식과 비슷한 그런 흐름의 수련 방법도 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자기가 하지 못할 때 하기 싫은 것을 하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감정을 자기 스스로가 바꿀 수 있는 훈련, 그러한 수련법에 대해서 예전에 읽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를 읽으면서 참 특이하신 분이었구나라는 그런 기억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고려 여성 신돈, 러시아 여성 라스푸틴, 이 두 인물을 거론하냐 하면, 맨 처음 거론되었던 이재명 지사에 대한 엄혜성 문건처럼 실제와 소문은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즘 한참 또 시끄러운 기무사에 대한 생각을 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말로 하다 보면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저는 글을 적고 그 글을 읽으면서 제 생각을 다시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글을 적고 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저는 더 익숙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쭉 읽어드리고, 그리고 제 생각을 정리하고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무사 폐지, 축소, 그러나 방법이 틀렸다. 오랜만에 옳은 소리를 한 한국당의 김성태 아저씨. 군개혁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정부는 이딴 사람을 대변인격으로 세웠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나 사람이 없나? 이딴 정체성도 모호한,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을 무슨 의도로 군개혁의 목소리로 세웠단 말인가? 혹시 요즘 나오는 말처럼 성소수자들과 페미니즘 세력을 끌어안기 위한 전초전인가? 아니 말고, 요즘 한참 잘 나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하극상이라는 단어다. 근데 어떻게 된 게 언론사들조차 이 하극상이라는 말을 그 뜻도 모른 채 사용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용례들이 왜 이리도 많은 걸까? 왜? 혹시 다들 군대를 안 갔다 와서 하극상이란 말이 무슨 뜻인 줄 몰라서 그런 건가?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싶어서 사전 검색을 한번 해보았다. 하극상. 1.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윗사람을 꺾어 누르거나 없앰. 2. 부당한 방법으로 윗사람을 꺾어 누르거나 없애다. 기무사를 해체, 축소를 시켜야 할 필요성은 나도 분명히 공감한다. 그러나 방법이 너무 옹졸하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군대의 속성을, 적어도 자기가 다녀온 군부대의 분위기를 기반으로 하여 조금씩은 다들 안다. 군대를 아무리 똥부대를 다녀왔을지라도 자기가 다녀온 부대에 대해서는 다들 자긍심이 있다. 그런데 기무사는 어떨 거라 생각하는가? 적어도 기무사는 대한민국의 군 중추신경계와도 같은 곳이다. 장관과 기무사 대령과의 거짓말 공방이 하극상이라는 말로 규정되려면 적어도 기무사 대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전제가 성립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진실성 유무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 그런데도 하극상하는 하극상 탈영으로 기무사를 천하의 죽일 놈들의 집단으로 매도하는 게 과연 어떻게 옳은 일로 취급될 수 있단 말인가. 군인은 명령에 살고 군인은 명령에 죽는 자들이다. 군대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존재하는 집단이다. 그런 군대에서 하극상이란 말은 전시에는 적결 총살로 다스려지는 범죄이다. 결론적으로 만약 기무사 대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쩔 텐가. 그땐 기무사 폐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출세의 눈먼 얼빠진 군인들에 맞선 정의로움이 되는 건가? 자, 왜 제가 이런 글을 찍었냐 하면 기무사의 병폐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지금과 같은 방법이어서는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 군대, 대한민국 군인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실인지가 기반되지 않는 하극상 탈영이란 자칫 진실과 소문과 오만 잡소리만 난무하는 그런 어지러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루빨리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